이번에 이제 좀 그림을 보면서 그럼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좀 보겠는데, 먼저 그 허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백을 보통 얘기하는데, 동양화는 여백을 다 메꿀 필요가 없이 비워놓는데, 여백의 공간미.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로서 실을 살린다는 것과 실로서 허를 드러낸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실로서 허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먹붓을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허는 이제 정신, 아우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붓터치를 가지고서 아우라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그 윤두사의 그 자화상인데,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윤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기 스스로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후손에게 자기 자화상을 남긴 그림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 눈빛에 있죠. 눈빛. 강렬한 이 동양 이 초상화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 있다라는 거죠. 눈이 살아야 그 사람이 살아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눈이다. 그래서 눈을 잘 그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말하자면 눈이라고 하는 실을 그림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 경계, 허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실로서 허를 보여주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선승인데요. 그 신선과 같은 이 선승인데,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손에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는데, 이마도 튀어나오고 배도 튀어나오고 굉장히 이 흉악하다기보다도 어이없는 형상을 하고 있고, 옷 입은 것도 굉장히 남루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어눌하고, 그렇지만 이거 역시 이런 그 초상도, 인물 그림도 이런 인물이 어떻게 생겼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선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현실적인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탈속한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어떤 그 새로운 정신 경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그 선심이라는 경지는 허가 되고, 이 사람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이제 실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태백, 술 취한 이태백인데,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나와 있는 건데, 조정에 나와 있는 이태백이 술이 취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현실적인 권력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정도의 정신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역시 실로서 그 사람의 정신경제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로서 실을 살려주는 거, 아무것도 안 그린 걸 가지고 실제 형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근데 이제 김홍도의 그 주상관매도 같은 경우는 맨 밑에가 여기 지금 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배가 있고, 여기 지금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이 있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고, 그 위에 또 언덕이 있고, 그 위에도 아무것도 안 칠해놨죠. 그럼 아무것도 안 칠한 부분이 이제 허의 영역인데, 여기도 허고 여기도 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배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칠한 여백은 당연히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칠했다라고 하는 허를 가지고 물이라는 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도가 지금 여기 언덕, 물, 언덕, 그럼 여기는 당연히 하늘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칠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실을 나타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 그림도 그 부술비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군데군데 아무것도 안 칠했지만 이 안 칠한 것이 뭐를 나타내냐면 지금 부술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을 안 칠함으로 해서 여백이라고 하는 허를 가지고 부술비라는 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요. 이것도 지금 여기 안 칠한 부분이 지금 눈을 나타낸 겁니다. 눈은 그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하늘하고 눈하고 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 옆에 눈이 아닌 여백을 단묵, 얇은 묵으로 다 칠해놓고 안 칠한 부분만을 눈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해주는, 그래서 안 칠한 여백 허를 가지고 눈이라는 실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허실관념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경지든 아니면 현실 세계의 자연물이든 이런 것을 실과 허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아에서의 그러면 감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눈 내리는 겨울에 매화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안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리 밑에는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안고 지금 이제 가는 이 말하자면 장면인데, 육아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세상에 도가 있을 때는 내가 나가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의 경륜을 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걸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왕이 폭군이라든지 세상에 도가 없어지면, 무도한 세상이 돼버리면 구차하게 녹을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뭐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뭐 상소문을 계속 올려서 유배를 가든지 이렇게 시골로 나앉게 됩니다. 나앉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리는 눈이라는 아이콘은 세상의 시련을 나타내는 코드, 시련이라는 코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옛날 문인사대부는 또한 독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항상 책을 읽어야 되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독서라고 하는 아이콘은 말하자면 이제 이 문인적인, 군자적인 그런 그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 다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들어앉은 세계는 이제 피안의 세계고, 저 밖에 자기가 못마땅해가지고 떨쳐버리고 온 세계, 그러니까 저 바깥에 이제 다리 저쪽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이제 차 안의 세계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왜 이어줘야 되냐면, 다리로서 이어줘야 되냐면, 세상의 도를 회복하면 이 사람은 또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리라고 하는 아이콘을 넣어줬고, 왜 그럼 이 친구는 검은고를 메고 이 친구를 방문을 하느냐? 검은고는 이제 종자기와 배가의 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뜻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그 지음의 어떤 그 상징물이 검은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 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세상의 고초,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부조리한 사회를 떠나서 여기서 혼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친구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알고 이해한다.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런 방편인데, 여기에 뭐 다리고 검은고고 눈이 오고 겨울이고 또 뭐 매화꽃이 피어 있고, 매화는 뭐 사군자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군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독서를 하고, 이 모든 아이콘들은 군자라고 하는 단일한 코드를 위해서 집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조합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그 육아의 어떤 이 감춤, 나를 숨기는 것, 이런 것이라면, 도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나오는 그림은 이제 도가 그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왕래를 할 필요가 없이 도가는 이 세계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 세계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아이콘이 뭐냐면 눈을 감는 거죠. 눈을 감아려 버리면 이 세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떠난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저쪽이 세계가 차 안의 세계고, 이쪽이 자기가 이제 넘어온 초월을 위해서, 해방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 이제 피안의 세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물로 가득 채워놨죠. 다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세상과의 격리, 뭐 이런 것이 이제 도가적인 감춤, 은정, 숨김 이런 것이 되겠고요.